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박스 오픈 타미야 F35 2탄. 네. 하하하. 1탄을 한 지가 벌써 석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이게 3탄 하기로 했잖아요 원래. 예. 그 실물 얘기 뭐 제작 해가지고 실물 얘기는 좀 미루겠습니다. 네. 할 게 너무 많아.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몸이 하나고 하루가 24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또 생업에도 좀 누구는 뭐 생업에 시청자분들도 다들 바쁘실 텐데. 아무튼 저희가 요걸 이제 제작 기사예요 이번에는. 예. 제작기인데 요 영상을 좀 쭉 마련을 했는데 제가 틈틈이 이제 촬영을 하면서 제작을 했잖아요. 힘든 일이죠. 네, 근데 이게 영상 클립이 74개나 나왔어. 74개. 이거를 전부 다 뭐 2배속 내지 4배속으로 그냥 한꺼번에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그래도 1시간이 넘게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또 줄여야 되냐 그러다가 그냥 뭐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실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뭐 필요할 때 틈틈이 보시라고 일단 1시간이 넘는 영상을 그대로 그냥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인덱스 목차를 해놓을 테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이번에는 챕터 몇부터 봐야 되겠다 하시면서 골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우리 저 영상 보시기 전에 좀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우리 멋있는 박스 아트는 야, 멋있다. 이게 애초에 뭐 부품의 유니트화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조립하기 쉽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이 색칠을 전부 다 한다고 생각하면은 좀 별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게 특히나 저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표면에 그 램 코팅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더 반사 방지 패널.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재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은 요 램 코팅 요런 이 줄이죠. 이게 줄들이 쭉 있는데 이거를 마스킹을 해서 이제 별도로 구분해서 색칠을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아이고. 근데 타미야에서는 친절하게 데칼을 넣어줬어요. 네. 데칼을 넣어줬는데 사실은 마스킹을 해서 따로 색칠을 하나 데칼로 하나 뭐 난이도가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타미야 측에서 밝히기를 마스킹으로 하나 데칼로 하나 자사에서 타미야 기준에서 시험해 본 결과 같기 때문에 데칼이 더 좋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초보자는 마스킹이 좀 어렵겠죠. 데칼도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뭐 데칼에 어디다 붙이면 되니까. 어쨌든. 네. 요게 그 초기형 기체가 요 램 코팅이 많아요. 네. 근데 후기형 기체는 뭐 Z13 오버코트 그래갖고 이제 우리 저 9개국 데칼이 있잖아요. 이게. 예. 근데 일본 항공자위대하고 미군은 이제 초기형이고 나머지는 다 후기형입니다. 근데 후기형은 이거 별로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기체는 매끈하죠. 색깔이 차이가 크게 없는데 초기형 기체들은 이 톱니 같은 것들을 다 따로 마스킹을 해야 되니. 그래서 근데 어쨌든 미군 거가 일단 기본이니까 일단 미군 걸로 했습니다. 박스아트에도 미공군의 기체가 있죠. 일단 뭐 초기형 만드는 법을 아시면 뭐 후기형을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일부러 어려운 길을 택했다. 그리고 요 이제 제작 포인트는 일단 우리 보통 보면 탱크는 다 조립하고 색칠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비행기는 뭐 콕피트를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조립하고 색칠하잖아요. 근데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립, 색칠, 데칼 같이 나와야 됩니다. 얘는. 정말 키트가 정밀하고 좋고 다 모듈화 다 좋은데 이 내부를 너무 뛰어나게 재현하다 보니까 색칠도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다른 방법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그 설명서를 미리 전체를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 어느 정도 흐름을 파악을 하고 이제 이 뒤 지금 작업하고 있는 다음 내용에서 어떻게 이어진다를 좀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고 있어야 제작이 매끄럽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할 때 뒤에 나오는 거 비슷한 게 있으면 같이 해버리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설명서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여기 흰색, 노란색, 빨간색 다 칠해놓고 조립하고 다시 흰색, 노란색, 빨간색 칠하고 그걸 언제 다 해? 그러게. 그리고 이제 요 데칼 마스킹과의 전쟁인데요. 네. 이게 뭐 사실은 데칼 개수는 뭐 일반 48대1 비행기보다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놈의 그 제일 어려운 줄 데칼이 많다는 거죠. 이 얇고 가는 데칼은 핀셋으로 떴을 때 착 말려버리거든. 이거 진짜 짜증나잖아요, 이게. 근데 다 줄 데칼이야, 이거. 그래서 그게 좀 힘든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안쪽에 백색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사실 뭐 하다 보면은 조그만 변적은 그냥 붓으로 칠해도 되잖아요. 근데
흰색은 이게 붓으로 칠해줘야 흰색이 안 나오거든. 살짝 들면 이 F-35 최신의 스텔스 기체는 대부분의 현역기와 달리 무장을 전부 내장을 하잖아요. 이걸 다 흰색으로 하려니 이제 그야말로 환장을 하는 거죠. 이 환장쇼입니다. 환장쇼. 흰색이 별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비행기를 만들어 보신 적이 없는 분이실 거예요. 흰색이라고 하는 건 칠해지지가 않아요. 2번, 3번, 4번 칠해도 흰색이 될까 말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모델 고수와 하수를 가리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일단 흰색이 얼마나 더 희게 나오느냐 이게 있고, 데칼도 얼마나 더 밀착이 되느냐. 밀착해서 잘 붙인 것 같아도 잘하는 사람이 한 걸 비교해보면 저건 더 밀착이 돼 있어요. 못하는 사람이 약간 떠 있고요, 그죠? 우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 들인 시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중급 정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우리는 밀착 잘 됐는데 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더 밀착이 되거든요. 모형 전문지에 밝히기를 이거를 하다 너무 힘들어서 그 히트건, 헤어드라이어 같은 열로 지져가면서 붙였다라는 분까지 있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붙이려면 아주 진한, 지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 겉보기와 달라요. 근데 뭐 영호 씨가 뭐 데칼 떴다고 맨날 저한테 그러는데 뭐 잘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자, 일단 그럼 저희 그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약 1시간 여에 걸쳐서 제작 영상 같이 보시죠. 야, 옆에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자, 우선 런너 붙은 채로 흰색으로 칠할 부분을 먼저 한번 쭉 칠해주면 나중에 흰색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어차피 2-3번 칠해야 되니까. 화면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노즈 랜딩 기어 경납부 흰색으로 칠해준 다음에 요 그레이로 패널라인 액센트 그레이로 먹선 느끼를 해주는데요. 검정으로 칠하면 이 무광 흰색일 때는 잘 안 닦여지기 때문에 그레이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무광 페인트는 나중에 먹선이 미세한 흠에 파고들어서 잘 닦이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유광 흰색을 칠한 다음에 먹선을 넣고 최종적으로 무광 클리어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옆부분인데요. 이 옆부분도 해야 돼요. 하다 보면 깜빡 잊어버리는데 이 옆부분 잊지 말고 해야 됩니다. 해치를 열었을 때 다 보이거든요. 자, 노즈 랜딩 기어 경납부 완성된 부분입니다. 세부색 칠까지 다 했습니다. 데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조정석도 이제 만들어줍니다. 설명서대로 하고 세부색 칠해주면 되는데요. 계기판에는 데칼로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마크 소프트를 써서 작업합니다. 이제 램 코팅 부분 미리 저 데칼하고 똑같이 조색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 기체 상하부 미리 저 마스킹을 해서 기체색을 먼저 칠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 콕피트 부분 검정으로 칠한 부분을 마스킹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정밀하게 가려야 됩니다. 요 삐져나온 부분을 이제 칼로 이쁘게 도려내는 거죠. 이거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런 방법 하기 좋아합니다. 이쁘게 좀 도려내면 됩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은데요. 칼이 아주 잘 들어야 돼요. 손 조심해야 되고요. 툭 쑤셔갖고 빨간색으로 칠을 하게 되는 거죠. 오, 상당히 공을 들여야 되네요. 곡면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걸로 그 라인에 따라서 이쁘게 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저런 거 이제 칼로 정말 이쁘게 정확하게 도려내지 않으면 옆으로 상할 수가 있죠. 기체 앞부분 램 코팅 색깔이 들어가는 부분을 먼저 칠해주고, 이 램 코팅 색깔은 요 키트 사출 색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 칠해도 먼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설명서에 나온 대로 좀 마스킹을 해주고 있어요. 마스킹 사이로 도료가 새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눌러줘야 되고 굉장히 꼼꼼하고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이제 칼로 도려내고 필요 없는 부분은 이게 부품을 너무 깊게 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플랩 앞에 슬래트인가요? 저 부분도 일단 칠을 해준 상태예요. 구분은 잘 안 가지면 사출색이 램 코팅색이랑 똑같아갖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5세대 전투기들은 저런 부분에 전부 센서 유류가 다 내장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맹이가 꽉 차 있는 거죠. 각종 전자장비로. 저희는 뭐 데칼로 붙이는 부분이 많은데요. 저렇게 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뭘 하다 보면 뭐 데칼 붙일 때를 뭐 칠하는 게 더 편한 부분도 몇 군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색칠을 한 부분도 있고요. 참고로 마스킹을 한 다음에는 그 위에는 마스킹 테이프로 덮을 수가 없거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실 주의한다고 해서 잘 되진 않아요. 요 기수 부분, 요것도 그 테두리 부분을 흰색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요 테두리를 칠한 다음에 요 마스킹을 또 테두리에 따라서 이쁘게 해줘야 돼요. 와, 정말 참 답답한 작업입니다, 이거. 이게 흰색이 아니면 붓으로 살짝 칠해도 되거든요, 결면선은. 근데 흰색이 워낙 잘 칠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에어브러쉬를 했고 그걸 또 가리기 위해서 정말 지극히 어려운. 저 검정 부분 또 마스킹을 해줘야 돼요. 마스킹 해주고 이제 또 칼로 도려내는 거죠. 저 같으면 저는 좁은 면적을 검은정색 부분을 나중에 칠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그럼 옆을 이제 주위를 마스킹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힘들고 지루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마스킹 테이프, 마스킹 실을 따로 주면 어떤가 싶기도 한데요. 이 모형회사 사람이 골 터지겠죠. 이거까지 다 해주면. 그래도 원 설계자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스킹 실을 만들면 애프터 마켓 회사들이 만드는 것보다 더 정밀하고 쉽게 만들 수 있지 않나. 경납부 가장자리가 흰색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스킹을 해줍니다. 이게 이 해군기는 빨간색이잖아요. 붓으로 해도 되는데 흰색이라 이건 마스킹 해주면서 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어렵고 지루한 과정입니다. 이게 또 마스킹을 나중에 벗겼을 때 도료가 침투한 새어 들어간 그런 걸 보면은 가슴이 또 찢어지고요. 저 톱니 부분을 또 마스킹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기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쪼각쪼각 쪼개가지고 그래서 또 해줘야 됩니다. 이따 보시면 압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완성도를 낮추더라도 흰색 부분을 붓으로 칠하면 어떤가 싶기도 해요. 저기 제가 아예 붙여서 잘라냈군요. 다른 데는 또 조각조각 해서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이걸 언제 다 하죠? 다 했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마스킹을 하고 나서 여기 이제 기체색을 뿌려주는 거죠. 자, 여기 저 기체 하부도 역시 그 경납부 테두리를 다 하얀색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지옥의 마스킹 작업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일단 면적이 큰 부분은 마스킹 테이프를 크게 붙여서 아까와 비슷한 요령으로 이제 칼로 도려내면 되는데, 저 경납부 가장자리는 저기 마스킹 테이프를 얇게 잘라서 해줘야 돼요. 근데 그 해외 제작례를 보면은 저기를 흰 거를 나중에 해주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영보 씨도 아마 흰 걸 나중에 하실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제가 만든다면 흰색을 붓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아유 누가 아래쪽을 다 보겠어. 그러네요. 유튜브 하시는 분 아니면은 안 볼 테니까 톱니 부분을 흰색으로 좀 붓칠을 하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근데 이거 어쨌든 이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맞아. 이 유튜브라는 게 이 결과물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저렇게 흰색을 칠하고 양쪽 다 이렇게 해주고 요 가장자리를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얇게 잘라서 마스킹을 해줍니다. 이거 진짜 힘들어요, 이거. 오징어 게임에 보면 이 달고나를 잘 부셔서 잘 골라 먹어서
살아남는 그런 경쟁이 있는데 지금 실력으로 보시니까 이 부분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붙여줘야 돼요. 저 안쪽에 보면 톱니 부분 있잖아요. 저기는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잘게 썰어서 이 톱니가 이렇게 많아 도대체 이거. 이렇게 하면 전파를 잘 반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네,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야, 저거를 전부 다 마스킹으로 가려주려니. 다음에 만들어도 전 이거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다 됐어요 일단. 중간에 좀 생각했습니다. 저 같으면 또 붓으로 칠하기 정 싫으면 원래 덮어야 될 부분 있잖아요. 예. 외장 커버로 직접 가려서 마스킹 대신에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기체색 칠해준 다음에 일단 마스킹을 벗기는 장면입니다. 잘 됐습니다. 아주 그죠? 참, 어긋난 부분, 실패한 부분이 있어야 더 재밌을 텐데 워낙 꼼꼼하게 한 바람에 NG가 나지 않았어요. 좋은 건가? 좋은 거죠. 아니, 유튜브 영상 엔진 냈으면 다시 찍었겠죠 우리가. 그래놓고 한 번에 한 것처럼. 예. 근데 솔직히 이거 한 번에 했습니다. 야. 흰색 부분이 드러나고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죠. 난 이거 좀 도료 좀 삐져나올 줄 알았는데 아주 그냥 다 잘 됐습니다. 도료를 묽게 하면은 스며 들어가기 좋은데 살짝 되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파고 들어가지 않아요. 스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도료의 농도에 또 신경을 좀 쓰면 좋습니다. 굉장히 잘 만드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도료를 얇게, 묽고 얇게 여러 번, 5번 정도 뿌려주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조종석을 붙여줍니다. 이제 원래는 설명서를 보면 이거 좀 미리 붙이게 돼 있죠, 그죠? 지금 와서 붙여주는 거죠. 오, 멋있어요. 그다음에 요 랜딩 기어 경납부, 요 안쪽에 먼저 이게 저 사다리 안쪽이죠, 이게. 여기도 세부 색칠 좀 한 다음에 이제 붙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랜딩 기어 경납부를 이제 붙여줍니다. 저런 좁은 부분을 나중에 에어브러쉬로 쏘면은 잘 안 칠해지기도 하고요. 이 상태로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이거 이제 에어 인테이크 부분인데요. 여기는 사실 여러 가지 색칠하라고 나와 있지만 어차피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조립만 해주면 됩니다. 이 에어 인테이크를 조립을 한 다음에 기수와 기체 상부를 같이 붙여주는 거죠. 대부분의 비행기들이 이 인테이크 부분이 거의 안 맞거든요. 야, 그런데 이렇게 기똥차입니다. 한 채 어긋남도 없이 그냥. 야, 정말 이거는 예술이라고 꼽밖에. 예술이에요, 진짜. 너무 잘 맞아, 진짜. 정말 수많은 비행기 키트들이 저기가 잘 안 맞아서. 요건 이제 기수 부분을 칠하기 위한 마스킹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기수 부분을 정확하게 마스킹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기수와 기체 경계 부분에 데칼을 한번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기수 쪽 말고 요 기체 쪽 부분을 마스킹을 좀 제대로 해주고 나면은 요 기수 부분은 약간 마스킹이 좀 어긋나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데칼을 지금 흰 테두리 있는 부분에 데칼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거 약간 틀려도 돼요. 그래서 이제 설명서에 나온 기수색을 칠해줍니다. 레이더 돔이죠? 예. 레이더 돔 부분을 칠하고, 저 부분이 색깔이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호대 잡음비, 신호 잡음의 줄도록 저렇게. 자, 이제 웨폰 베이 안쪽 역시 그레이로 먹선 넣기를 해줍니다. 수많은 배선, 실기는 저게다 광섬유라 하더라고요. 광케이블로 각종 신호를 전달한다.
그래서 저게 방해 전파나 이런 거에 아주 강력한. 요 설명서에 보면 안쪽에 좀 그 조립하는 부품들이 있어요. 그걸 미리 다 조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경납부 그 뒤쪽에 큰 패널 말고는 지금 조립을 다 한 상태예요. 이 패널들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했을까? 대부분 기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멀리서만 구경하게 하지 내부를 보여주는 경우는 없는데 어떻게 취재를 했을지. 다 뭐 방법이 있겠죠. 저희야 봐도 모르겠지만 이런 웨폰들을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외형을 보고 어느 정도 기능을 짐작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렇게 다 보여줘도 되나? 어쨌든 뭐 유명한 회사니까 뭐 협조해주고 그러겠죠. 아니 아무리 유명해도 우리 푸틴이 푸짜르께서 이걸 보고서 야 대응할 방법을 생각해라 이러면 어떡해? 아니 내부가 중요하지 뭐 외관 보이는 게. 그런가? 자 이제 안쪽에 그 세부 색칠을 해줍니다. 여기 저 여러 가지 색칠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앞에 설명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칼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값이 올라가려나? 예, 이거 지금 한 이게 2.5배속인데요. 이게 세필로 아주 이쁘게 그려줘야 되니까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따분하고 굉장히 좀 정밀한 작업이죠. 이런 거의 반복이에요. 이렇게 꼼꼼하고 세밀하게 정신 수용이라고 해야 되나? 도 닦는 기분으로 각종 케이블들을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붓도 좋아야 되겠습니다. 붓끝이 잘 모아지는 좀 고급 붓으로 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밖으로 삐져나오면요, 이게 붓에다 신너를 묻혀서 닦아주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뭐 면봉에 신너를 묻혀서 닦아놓고 이러는데 붓으로 해주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요즘은 붓끝이 면봉 끝이 굉장히 세밀한 정밀한 면봉도 나오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서민들은 못 쓰는 거죠. 이거 뭐 다 보여줄 건가? 이거 이렇게 확 넘겨버릴까? 이제 다른 부분입니다. 여기 좀 면적이 넓은 부분이네요. 이번에는. 여기 뭐 설명서에 보면 색칠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대로 이제 다 해주는 거죠. 이 도료는 에나멜을 사용하셨나요? 네, 에나멜입니다. 타미야 에나멜로 다 칠했습니다. 그래서 삐져나오면은 붓에 신단을 붙여서 닦아내라. 그렇죠. 아까 그 먹선 넣기도 그 삐져나온 부분을 붓에 신너를 묻혀서 닦는 게 편해요. 저는 에나멜이 농도 조절이 어려워서 잠깐 잘못하면 물게 돼갖고 저 안에 팍 파고들 거 아니에요. 그래 겁이 나서 아크릴 도료를 사용합니다. 저 부분은 저 화면에 잘 판독이 안 되지만 요철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붓으로 칠하는데 한 번에 잘 안 칠해지고 있어요. 왜 저렇게 붙잡고 있나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게 정말 2.5배속, 3배속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세요. 저런 부분을 아예 별개의 부품으로 분할을 해주면은 검정색을 칠해서 탁 덮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게 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별개 부품을 해도 우리 같은 사람은 조립하고 칠하잖아요. 일단 작업 다 했습니다. 이제 한번 건너뛰었어요. 빨간색, 노란색, 녹색, 검정색 많이 있습니다. 이게 색칠이 다 끝나서 이제 조립을 다음에 해주면 됩니다. 앞뒤 막는 부분을 일단 해주고요. 이 동체의 구조 강도라던가 이 프레임을 엿볼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걸 어떻게 취재를 했을까? 물론 상상으로 재해석을 한 거긴 하겠지만은 상상 아닐 수도 있죠. 뭐 그래? 요거 이제 별도로 칠해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 미리 다 칠을 하고선 조립을 하고 칠을 했어요. 요 파이프 2개만 빼놓고는
요건 이제 별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칠을 해주고 조립을 해줍니다. 이게 탱크도 내부 재현이 힘든데 이 F-35는 겉은 매끈한 데에 비해서 안쪽이 무시무시하게 복잡하네요. 사실상 이것도 내부 재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저게 또 폭탄 들어가면 다 가려져. 게다가 내부를 안쪽을 아래쪽을 보여주는 전시 상태가 잘 없기 때문에. 자, 완성했습니다. 요 옆에도 해줘야 됩니다. 예, 옆에 잊지 마시고요. 거기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하다 보면. 네. 자, 이제 투명 부품인데 마스킹을 미리 해주고 투명 부품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붙여놓고 여기 이제 기체 하부에 램 데칼을 먼저 붙여놓는 거예요. 이야. 거기 이제 투명 부품 다 붙여놓고 램 데칼도 붙이고. 자, 이제 흰색으로 칠할 그 경납 부분들 다 한번 모아봤어요. 이 상태에서 흰색을 한 번 더 칠해주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 칠해준 다음에 여기 또 가장자리 마스킹을 해주고 기체색 칠해준 다음에 띄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지극히 어려운 인고의 시간을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건 저 랜딩 기어 경납부의 외부 도어인데요. 이런 또 맨 위쪽에 이게 한번 보면 왜 이렇게 하나 하고 좀 이해가 안 가실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요 맨 윗부분을 흰색으로 칠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직선이 아니라서 요 벽면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서 마스킹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 좀 고백을 하자면 그 흰색 밑에 또 그 램 코팅 색깔을 또 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그런데 설명서에는 기체색이라고 돼 있어서 일단 이것만 작업을 했는데, 작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정오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 그냥 안 했어요. 맨 윗부분, 어차피 저 밑에 부분 잘 안 보이니까 윗부분, 거기 저 흰색 부분, 그러니까 저 지금 그 벽면 마스킹 데칼 하는 윗부분이 흰색이 칠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 큰 부분을 마스킹 테이프로 다시 막아주고, 그리고 나서 윗부분 싹 칠하려고 이제 이 작업을 또 하는 거죠. 경납고의 그 두께라 그럴지 그 단면을 저렇게 구분해서 색을 칠해야 돼요. 이 사실 고문 같은 작업입니다. 이거 보시면 저 짓거리 왜 안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칠을 해주고 이제 마스킹을 떼면 흰 게 나옵니다. 요즘 흰색이 좀 덜 나왔죠.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고수들은 흰색이 정말 희게 나와요. 그죠? 그만큼 정성을 들이는 거죠. 자, 요거 이제 보면은 그 센서 그 기수 아래쪽 센서 부분인데요. 여기 투명 부품인데 뒤쪽을 흰색으로 칠하게 돼 있어요. 거기만. 그래서 요 톱니 부분을 이제 마스킹도 해줘야 됩니다. 흰색을 칠한 다음에. 이 참. 특히 이 클리어 부품에는 붙일도 안 돼. 그래서 이 전부 그 에어브러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쉽게 하는 방법도 없고 그야말로 우직하게 이 짓을 해야 됩니다. 이 톱니 만들고 나서 제가 봐도 참 이 짓거리 왜 하나 싶어 진짜. 그래서 이 데이터를 타미야가 CAD 데이터를 공개해주면은 마스킹 테이프를 직접 만들어서 써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마스킹 실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 요 정도는. 그죠? 이 설명서에 엄연히 지시가 되어 있는 건데 이 마스킹은 언제 다 해? 했습니다. 했습니다. 초점이 안 맞았네. 다시 찍어야 되나? 아니, 여기 이제 기체색 칠하고 딱 띄면 여기 나오는 거죠. 나머지 투명 부품 부분은 맨 마지막에 떼야 돼요. 지금 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 램 코팅 데칼 붙이는 걸 하나만 좀 시범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딴 데 일부 붙이긴 했는데 요 큰 걸 갖고 한번 시범을 보이는데요. 저 하나 붙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이건 저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금방 붙입니다. 여기서는. 네. 이건 뭐 키트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데칼 금방 떨어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 타미야 마크 소프트인데 이 데칼 접착제 기능이 있어요. 연화제 겸 접착제. 네, 두 가지. 이걸 먼저 칠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붙여주는 거죠. 저기 배 가면서
꽉 자리를 잡아줍니다. 근데 우리 저 데칼 물기 닦아낼 때 면봉 쓰라고 그러잖아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휴지를 씁니다. 휴지가 훨씬 편해 솔직히. 가끔 뭐 면봉 써야 될 때가 생기긴 하는데요. 대부분 휴지가 더 편해요. 저는 휴지, 면봉, 붓 그때 기분 내키는데요. 그다음에 여기 저 그 안에 바람 빼는 데는 여기 면봉으로 누르는 것보다 이 붓을 쓰는 게 편합니다. 나 이거 연모 씨한테 배운 거야. 저희 위치가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눈물이 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 주세요. 이게 이거보다 더 밀착시키는 사람은 저걸 이제 하루 종일 붓질을 하는 사람도 있죠. 뭐 거짓말 좀 못해서 하루 종일 하는 거죠. 해외지에 보니까 여기다가 히트건, 예, 뜨거운 열풍을 쏘아서 밀착을 시켜라 라고 조언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저 앞으로 영상 보시면은 요 접착제와 정착제를 겸하는 제품하고요. 마크소프터 마크핏 슈퍼스트롱 이 두 개 같이 사용을 하게 돼요. 작은 데칼 같은 경우는 먼저 이걸 붙여준 다음에 나중에 마크핏 슈퍼스트롱을 그냥 그 위에 발라놓고 좀 기다리면 지가 또 붙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자, 양쪽이 딱 맞물리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이게 약간만 해도 이게 또 위치가 바뀌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네, 지극 왜냐면 그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네. 막 누르다 보면 또 이제 삐뚤어져 있고 이러니까 또 한 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가 않고 네. 때려고 하면 찢어지고. 네. 정말 비행기는 데칼 붙이는 게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데칼 말고 마스킹 시트를 레이저로 미리 잘려져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월간지를 보니까 발매 예고를 하는 메이커도 있더라고요. 아마 키트를 입수해서 분석을 해서 지금 좀 뭐 상품화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근데 저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그런 마스킹 시트가 나오면 가격이 한 3, 4만 원 하지 않을까.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단 결과물입니다. 네. 근데 더 붙여야 됩니다.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네. 자, 요번에는 잘 보시면은 보세요. 지금 우측에 그 투명 부품이 있어요. 근데 웃기는 게 이게 투명 부품을 붙이고 그 위에 데칼을 붙이게 돼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참 골 때리는 참 작업이죠. 이게. 투명 부품을 나중에 붙이고 싶은데 이걸 붙이고 그 위에 데칼을 붙여야 되니까. 이거 이제 우측에 먼저 붙인 상태고 이제 좌측에 붙이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은 데칼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데칼 접착제를 먼저 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붙여주는 거죠. 붙여주는데 저 투명 부품이 위로 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부분을 이제 잘 정착을 시켜주기 위해서 마크 소프터를 쓰고 붙여주고 소프터 바르고 붙여주고 하는 작업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데칼 접착제는 아니고요. 데칼 연화제. 그러니까 접착제와 연화제를 이제 동시에 접착이 아니라니까. 데칼 풀. 접착은 녹인다라는 뜻이 있는데 저희가 둥근 부분이라서 이제 잘 해줘야 됩니다. 저게 깨끗하게 말리려면 수없이 묻칠을 해주고 연화제를 써주고. 이건 연화제 슈퍼스트롱 마크핏. 슈퍼스트롱은 데칼을 확 녹여버리는 성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긴 슈퍼스트롱 쓸 때는 면봉 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힘을 주면 확 뜯겨 나갑니다. 면봉에 그냥 붙어버리니까 녹으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사실. 저도 몇 번 당하고 나니까 무섭더라고 면봉 쓰기가. 그래서 요거는 데칼 정착제지만 연화제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발라주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정착을 시켜주는 겁니다. 부분에. 그러니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절대. 이게 또 경사가 굉장히 급격해서
거의 50도, 60도씩 구부려야 되기 때문에 다 됐습니다. 다 붙였죠. 아니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기체 상면 다 붙였고요. 한 90% 정도 붙였어요. 다 붙인 건 아니에요. 기체 화면도 붙였습니다. 와, 끔찍합니다. 영상으로는 약 30분 남짓한 시간이 흘렀지만 실제로는 자, 여긴 저 관광 탑코트를 한번 뿌려줬어요. 데칼 떨어지지 말라고. 그 기술 부분도 데칼 다 붙여준 거죠. 네. 아까도 비슷하지만 여기는 탑코트를 뿌린 상태입니다. 반광 얇게 뿌려줬어요. 여기도 뿌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저 엔진 그 배기 노즐이라 그러나요? 거기 안쪽하고 경납부 조립을 해줍니다. 아, 이런 거 조립할 때 이제 아주 기분 좋죠. 여러 가지 떨어져 있던 게 이제 한 몸이 되니까. 엄밀히 말하면 애프터버너 블럭인데요. 제연소실 구간인데 원래 메탈릭으로 색 변화를 좀 오묘하게 칠할 필요도 있는데 안 보이니까. 이건 안 보입니다, 사실. 하지만 또 전시회 가니까 내시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망원경은 아니 돋보기는 봤는데 내시경까지 세상에. 이건 무서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작품에 손을 못 대니까 그 공면형 내시경을 갖고 와서 이제 기체 상하부를 합쳐줍니다, 드디어. 접착제로. 이건 뭐 조립은 뭐 한치의 어긋남이 없긴 하지만 저게 이제 풀을 바르고 나서 한참 걸리니까 붙일 때쯤이면 또 일부가 말라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붙여준 다음에 또 틈새에 무수지 접착제로 계속 보강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리모넨 접착제는 굳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보통 완전히 굳는데 30분 1시간 걸리므로 그런 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이거 뭐 이 정도 해주면 다 붙어요. 이제 다른 회사 키트 같으면 그런데 이제 셀로판 테이프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제 몇 시간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죠. 이건 뭐 그냥 접착제만 잘 발라주면 아주 착 달라붙는다. 달라붙는다는 거죠. 매의 눈으로 잘 살피면서 붙여줘야 됩니다. 약간 틈새가 뜨면은 완성 후에 완성작 사진을 찍을 적에 영상을 찍을 적에 다 드러나거든요. 잘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랜딩 기어 경납부 옆부분을 붙여주는 거죠.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좌우 다 붙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하부를 연결해줘야 또 붙는 그런 데칼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렇게 이제 상하부를 붙여준 다음에 또 데칼을 또 붙여주는 거죠. 색칠하고 접착하고 그렇죠. 데칼하고 다시 반복하고 한 번에 되질 않네. 그러니까 이게 만들면서 색칠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데칼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이 거의 내부 재현이랄지. 이 핀셋은 저 타미야에서 데칼 핀셋 따로 나오는데 그게 더 쓰기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제 옆자리에 그 데칼 핀셋이 없어서 저걸 썼는데 저것도 쓸 수 있고요. 데칼 핀셋 쓰면 아주 더 좋아요. 편하고 좋습니다. 오리 주둥이처럼 생겨서 데칼을 잘 찢지 않습니다. 쉽게 잡을 수 있고. 저거 다 붙여야 돼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줄로 된 뭐 데칼 뭐 연결시키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이 어렵죠.
이런 부분 지금 굉장히 니스 부분이라나요? 데칼의 여백 부분이 삐져나오기 때문에 저거를 오랫동안 잡아가면서 엔진 노즐입니다. 뭐 겉에 익조스트라 그러나요? 그 색깔하고 안쪽에 백색 세라믹 패널 색깔이 이거 뭐 그냥 적당히 칠했습니다. 오, 노즐이 이제 붙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랜딩 기어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역시 또 흰색이라 그레이로 피날라인 액센트로 또 먹선 넣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입체감이 좀 살아나죠. 이거 한다면 타이어는 뭐 그냥 에나멜 붓으로 칠하면 돼요. 저는 타이어만큼은 에나멜을 싫어하고 꼭 라카로 에어브러쉬로 칠하면 나중에 잘 벗겨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랜딩 기어는 이제 기둥 부분에 또 데칼을 붙여야 됩니다. 역시 데칼 정착제 칠해준 다음에 이 작은 데칼을 붙여주고 그리고 나서 붙여준 다음에 그 마크핏 슈퍼 스트롱을 위에다 한번 발라주는 거예요. 이런 작은 데칼은 일단 이렇게 붙이고 난 다음에 위에다 그 마크핏 슈퍼 스트롱을 쭉 한번 발라주고 그냥 기다리면 지가 붙어줍니다. 이런 거는 큰 데칼이 아니면 이런 건 되게 좋아요. 저는 붓으로 전부 강제 밀착시키는 방법을 선호하긴 하는데요. 작은 건 뭐 저 마크핏 칠해주면 잘 붙어요. 스트롱을 지금 칠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여주고 마크핏 슈퍼 스트롱을 칠해줍니다. 이렇게 그냥 저 상태로 말려주면 됩니다. 그냥 섣불리 손대면 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다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약간 이거 굉장히 살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절대 힘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약간씩 그 마크 위치가 바뀌니까 이게 이 정도 해줘야 돼요. 세부적으로 위치를 다시 조정해가면서 눌러주고 약간 기울어졌다 싶으면 다시 또 잡아주고 어머나. 그 다음에 이제 꼬리 날개 역시 램 코팅 부분 칠하고 마스킹을 해준 다음에 이제 기체색을 칠해주는 거죠. 저 일부분은 사실 데칼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거 하는 김에 색칠로 그냥 해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이제 칠을 해주고 마스킹을 벗겨내면 이 도료가 하나도 안 삐져나와서 이거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이 실패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료를 묽게 칠하면 그 안에 스며들어가는 불상사가 생기기 쉬운데 도료 농도를 잘 맞추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부러 그렇게 농도를 신경 써서 맞추진 않았어요. 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 줄데칼을 또 붙여야 됩니다. 램 코팅. 이런 거 힘들어요 진짜. 저 빈 여백 같아 보이는 파란색 그 부분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사실 확 말리거든요. 그래서 종이 자체를 부품에 대고서 벌써 뭐 찢어졌죠, 그죠? 꽉. 근데 저 중간 부분이 약간 접씹혀 있잖아요, 약간 그죠? 근데 저 부분을 결국 극복을 못했어요. 나중에 다 마르고 나니까 별 티는 안 나는데 저 약간 중간 오른쪽 부분에 약간 좀 접혀 있잖아요, 저기 그죠? 저 같으면 물을 다시 칠해서 여러 번 했는데 완전히 밀착이 안 됐어요, 저 부분. 그렇죠. 근데 나중에 마르고 나니까 뭐 별 티는 안 나더라고요. 억지로 고치려 하다가 찢어먹는 것보다 낫다. 아이고. 이제 떨어졌으니까 저게 이제
이게 붙이는 면이 평면이 아니에요. 굴곡져 있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붙인다라는 거는 그렇게 붙이는 분도 계실까? 있긴 있죠. 뭐. 있을까? 저는 상위 0.5% 정도, 0.1%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1000명에 1명 있다? 야, 저는 그 중에 속하지 못합니다. 연보신 거 잘 붙이지. 이걸 어떻게 다 해? 나 정도면 그래도 뭐 상위 1% 되죠, 그래도. 이게 쉬워 보인다. 그런 분들은 어서 이 키트를 구입하셔서 만들어 보시고 혹시 또 체험을 해보시는 거죠. 나중에 실력을 한번 자랑하실 기회를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서 한번 야,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내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국 기술 자랑을 하게 되면은 한번 꼭 좀 참여를 해주세요. 아까 랜딩 기어는 지금 다 붙인 상태입니다. 네. 타미야 키트는 랜딩 기어가 정말 힘을 잘 받도록 확실하게 붙더라고요. 네. 이게 저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하다 보니까 이 손이 왔다 갔다 해갖고 좀 민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쪽은 더 잘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랜딩 기어 경납부 다른 부품들 또 먹선 넣기 해주는 거죠. 거의 치료해 진짜 이거. 랜딩 기어가 아니라 웨펀베이죠. 웨펀베이. 네. 무장창 안쪽 각종 배선을 경납부 도어.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부 무장창 경납 도어가 아주 짧은 시간 내내 열리고 닫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장창 도어가 열리면 그 순간 스텔스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잡히는 거죠. 이게. 빨리 떨어뜨리고 빨리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투기라는 게 뭐 수평 비행만 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막 꼬리를 물고 하는 전투 기동을 할 때 그때도 무장창이 탁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저런 거 붙으면 참 기분 좋습니다. 걸려놨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합체가 되니까. 네. 이제 안쪽 도어죠. 접착하는 부분에 저렇게 잘 붙는 것이 타미야 키트의 특장점입니다. 여긴 뭐 접착제 없이도 그냥 딱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와, 정말. 여기도 또 붙여주고요. 참 이게 자세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쵸? 이건 처음에 맹에서 나온 키트를 보면은 조립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그때 당시에 했었는데 이거는 뭐 그 비교할 차원이 아닙니다. 디테일도 역시 맹이 처음 나왔을 때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타미야가 나온 후에는 아마 이제 맹 키트를 사는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값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차이 안 나요. 이건 지금 공대공 미사일 장착부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샤프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열고 닫을 수 있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그 강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 샤프트를 집어넣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웨펀베이 외부 도어입니다. 이거. 외부 도어가 한 피스가 아니라 두 피스더라고요. 네. 그 숨구멍이 하나 다 따로 뚫려 있어서 끼우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 잘 하고 계세요. 저 안쪽에 데칼도 몇 개 붙여야 됩니다. 잘 보면은 데칼의 해상도가 높으니까 글씨가 읽을 수 있더라고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 이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한번 이렇게 붙여보고 나서 이제 접촉부를 확인하고 접착제를 발라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핀셋으로 접착면을 눌러주고 반대쪽이죠.
그래서 공면 핀셋이 저런 데는 편리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이제 수직꼬리 날개를 붙여줍니다. 또 사실은 위쪽에 한두 개 데칼을 더 붙였어요, 그동안. 저는 수직꼬리 날개 같은 경우를 접착을 안 하는 고 나중에 분해를 위해서 분해 보관을 위해서 접착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제 저 시트죠. 그 조종석 거의 뭐 검정색이라서 이건 저 웨더링 마스터를 이용해서 좀 명암을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 거의 뭐 세미그로스 블랙으로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해주면 너무 심심하죠. 입체감이 질감이 살고요. 그다음에 요 저 계기판인데 이거 이제 데칼로 붙여줍니다만은 요 이제 밑에 계기를 먼저 일단 붙여주고 또 나중에 붙여준 다음에 위치를 잡고 면봉으로 좀 각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그 마크핏 슈퍼스트롱을 이제 칠해주면은 마크핏 슈퍼스트롱 칠해줍니다. 또 그리고 살며시 위치를 잡고 절대 힘주면 안 됩니다. 힘주면 큰일 납니다. 타미야 데칼이 해상도는 좋은데 좀 약간 뻣뻣하죠. 약간 두껍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과 달리 이제 우리나라 키트들 혹은 뭐 유명한 카루토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타미야도 데칼을 좀 더 자, 이건 메인 계기판인데요. 이게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그래서 그 계기판을 껐을 때 완전 맹탕으로 그냥 시커먼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 들어있고, 요건 이제 계기를 켰을 때, 나 왜 처음에는 왜 시커멓게 그냥 들어있나 싶었는데, 그게 말하자면 이제 전기를 껐을 때더라고요. 이건 기왕이면 아무래도 뭐 좀 반짝반짝하는 게 좋으니까 이제 계기판을 켠 상태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붙여주고 마크핏 슈퍼스트롱을 이제 깔아줍니다. 그러고 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캐노피는 마스킹 실이 들어있어요. 근데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두 개가 들어있어서 두 개 다 마스킹 실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마스킹 실도. 캐노피를 연 상태와 닫은 상태를 각각 재현하고 또 그 부품을 서로 번갈아 끼워가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캐노피 안쪽에 또 공포의 줄데칼입니다. 이게 네모나게 4개가 들어가요. 저 안쪽에 4개가 들어가는데 저거 정말 위치 잡기가 참 힘들어요. 아무튼 뭐 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색칠로 하는 게 어떤가. 이거 어떻게 색칠을 해 이거? 마스킹을 해서. 이건 색칠 안 됩니다. 네. 색칠 안 됩니다. 이게 또 캐노피가 좀 투명 부품이 매끈매끈해갖고 더 잘 안 붙어요. 그리고 클리어로 덮지 않으면은 나중에 좀 떨어질 위험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클리어를 하다가 먼지라도 하나 붙으면은 복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안쪽에 붙이는 저 데칼은 저 상태로 두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나중에 다시 붙이는. 그나마 안쪽에 붙어있으니 다행이죠. 네. 이렇게 하나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줄이 또 있어요. 여기 저 아까 저 처음 줄이에요. 아직도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50% 그러니까 2.5배속인데 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고 있어요. 중간중간 또 많이 끊어 먹었는데 이거 더해서 뭐 완전히 축약을 시켜버리면 이게 힘들다는 걸 모르실 것 같아서 자, 이제 다른 줄을 또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가로로 줄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로로 또 2개가 붙어요. 그래서 이게 줄로 네모가 그려져 있는 거죠, 줄로. 네.
그나저나 남들은 크리스마스라고 다 놀러 나가는데 우리는 이 빨간 날만 보면은 좋다고 쾌재를 부르면서 이러고 있어요. 하루가 다 가는 거죠. 하루가 뭐야? 석 달이 흘렀구만. 요 지금 앞뒤로 줄 2개 있잖아요. 요 가장자리에 또 그 줄 2개를 연결해주는 또 줄을 또 옆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 또 붙여야 됩니다. 위치를 잡아가면서 그러니까 큐 높이 2개를 다 해줘야 돼요. 네. 자, 옆에 데칼도 붙여줬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줄들이 만나는 지점에 약간 삐져나온 게 있잖아요. 그거 이제 칼로 잘라내주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무장. 야, 이 무장도 쉬운 게 아니죠. 제이담 이제 올리브 드랍을 칠해준 다음에 그 꼬리 부분에 그 회색 부분을 칠하기 위해서 지금 마스킹을 해주는데요. 곡면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자, 요 라이트 고스트 그레이를 여기도 칠을 하고 공대공 미사일도 칠해줘야 되니까 공대공 미사일은 머리 백색 부분을 마스킹을 해주고 칠한 다음에 요 2개를 아까 폭탄하고 라이트 고스트 그레이를 칠해주는 거죠. 흰색은 붙일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장 까다로운 색이죠. 자, 이렇게 칠을 했어요. 또 공대공 미사일은 뭐 저렇게 칠하면 날개 좀 칠해주면 끝입니다. 근데 이 제이담은 또 지금부터 또 죽음의 마스킹이 기다리고 있죠. 어디냐면 가운데 금속 부분을 칠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또 고난도자가 보이네요. 요 올리브 드랍 부분을 가려주고 금속 부분만 이제 내놔줘야 되니까요. 이걸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면적이 넓은 부분을 가려주는데 요 금속 부분이 옆으로 또 삐져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칼로다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뭐야? 왜 저렇게 만들었나 모르겠어. 또 똑바로 좀 해주면 작업 편할 텐데. 아마 저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실제는 거대한 폭탄의 몸통을 얇은 금속 외피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그래서 저 안에 마스킹하는 부분을 별매로 파는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저 삽입표했을 때 분명히 샀는데 어디 갔나 모르겠어. 저도 그거 제조사와 스케일별로 전부 구매를 했는데 방송에 쓰려고 꺼내놨더니 없어졌어. 요 마스킹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뭐 전체적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덮고 칼로 자르려고 그랬다가 아니야,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아 이러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한번 큰 걸 한번 붙였다가 다시 띄고 그렇죠. 가느다라는 거를 지금 다시 여러 개를 겹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내부에 칠해야 될 네모난 부분을 붓으로 칠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붓인데? 이게 뭐 연구실 실력 있으니까 잘하시겠지. 나 붓을 못하겠더라고. 근데 나도 붓으로 하고 싶어요, 진짜. 바이오 아크릴을 사용해서 붓칠이 잘 되기 때문에 마스킹이 제일 좋죠. 근데 워낙 힘드니까. 저게 말하자면 중간에 올리브 드랍 색이 전체 있으면서도 옆으로 이게 있어요. 연결 부위가 또 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가 또 마스킹이 필요한 거죠.
네모 부분을 올리브드랍으로 막아주는 거죠. 마스킹을 해줘야 되니까. 막고 외부를 감싼, 실제로는 강철 외피를 칠하려고 하는 겁니다. 2000파운드죠? 예, 2000파운드. 910kg 폭탄을. 이제 미터법을 쓰는 나라는 이게 1톤 폭탄급이죠, 결국은. 그렇죠. 군사월간지를 보니까 우리나라 장군들께서 2000파운드 폭탄이 아주 좋다, 극찬을 한다고 합니다. 왜? 적의 시설물들을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는 폭탄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존의 뭐 500kg급 폭탄들도 물론 좋지만은 1000kg 폭탄을 사용하게 되면은 적의 지하 시설물들을 완전하게 파괴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아무리 여러 발 떨어뜨리는 것보다 이거 한 발 들어가면, 그렇죠. 큼지막한 거 하나 그냥 확 해버리면 지하 시설들을 몽땅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적은 없어요. 참고로 해병대형인 B형은 2000파운드를 못 실어요. 네, 내부 용적이 좁죠. 1000파운드만 실을 수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 그 기구를 탑재한 바람에 내부 용적이 좁다고 합니다. 해군형은 뭐 기관포만 못 싣고 2000파운드 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관포를 못 싣네요. 제약이 있네요. 기름 탱크를 많이 싣느라고 또 공간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3군이 공용으로 사용하려고 개발을 했더니 실제 작전 목적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다른 거죠.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도 알맹이가 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개발비가 많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참 오래도 합니다, 그죠? 이거 좀 화면 좀 추격시킬 걸 그랬나? 보시는 분들이 좀 지루하시겠어요. 폭탄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이 2000파운드급 이 정밀 유도 폭탄, GPS 유도 폭탄 JDAM이 버전이 V3도 나왔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관통탄도 있더라고요. 관통탄은 원래 있었어요. 요새 나온 게 아니고 관통 형식은 이제 이 전체가 둥그렇지 않고, 그쵸. 가운데가 이제 직선이죠. 직선이고 앞뒤가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끝이 더 뾰족해요, 이거보다. 그래서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네, 외형이 완전 다른데요. 그 내부는 또 관통자가 들어있고, 그래서 지하 한 20m 정도 들어간다 그러나? 이건 또 요령이 생겨가지고 그 마스킹을 좀 덜하고 가로로만 자르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잘 보면 그 정확한 사각형이 아니고 약간 둥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아까보다 이게 낫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키트도 여러 번 만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다른 이제 분들이 키트를 한 번에 완성시킬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왜 그런가 말씀을 궁금했었는데, 제가 직접 영상을 해보니까 만족할 만한 작품을 만드는데 하나 갖고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스킹. 이 벨멧 제품을 잊어먹어 갖고 이러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다시 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른 경우가 없네요. 우리나라 공군은 F-35A를 전략 폭격기로 사용을 하려는지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 보니까 25mm 신형 기관포탄, 이번에 새로 나온 기관포인데요. 그 25mm 기관포탄을 한 발도 구입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을 형편없이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지만 그거는 우리 군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군은 원래 F-35A에게 공대공 임무나 지상에 있는 저가치 표적물들을 향해서 이기관포를 발사하는 사거리가 보통 2km 남짓인데요. 그런 접근전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어디까지나 은밀히 F-35는 우리나라 주력기인 F-16이나 F-15K 이런 비행기들이 적들과 치고받는 동안 그 전선을 뚫고 침투해서 2000파운드 두 발을 딱 떨어뜨리고 온다. 이런 목적으로 즉 전략 폭격기로 사용하려는 작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포탄을 구입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누가 그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내용은 아니에요. 야, 또 저기만 또 금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 마스킹을 말해요. 저기 떼야 되니. 전 사실 붓으로 싹 해버리면 제일 좋긴 한데, 그죠? 저는 붓으로 합니다. 마스킹 다 했습니다, 드디어. 요 윗부분은 저 장착부에는 아예 안 했어요. 거긴 좀 저기도 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어차피. 자, 그래서 금속색을 칠하고 이제 마스킹을 벗겨내는 운명의 시간이에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은색이 확 삐져 들어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 실패? 저는 성공에다가 500원을 걸겠어요. 이 영상이 나온다는 것은 성공했다는 뜻이죠. 만약에 실패했으면 이걸 못 내겠죠. 왜 실패한 것도 붓으로 막 수선을 땜빵을 하는 그런 것도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요? 이걸 한 번에 성공하는 분이 잘 없을 텐데. 잘했습니다. 아, 멋있어요. 여기 이제 머리 부분 칠해주고 데칼 붙여줍니다. 데칼 붙여주는 거는 좀 저희가 생략을 하고 이제 웨펀베이에 붙여줍니다. 드디어. 와, 2000파운드. 잘 들어갑니다. 언론에서 통합 직경탄이라고 해괴한 용어로 부르는 3군 공통 GPS 유도폭탄. 그렇죠. 이 정밀 유도폭탄을 두 발을 딱 품고 이 앞람도 저 데칼 붙여줬어요. 네. 실탄을 의미하는 노란색 줄무늬 같은 것을 딱 끼우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조 상태에서 이제 문을 딱 닫고 출력을 하는 거죠. 네. 우리는 이 키트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딱 열어서 쏘고 바로 다시 닫아야 돼요. 붙였습니다. 흐뭇합니다. 보기도 멋있지 않나요? 네. 뭔가 꽉 차 있어서. 자, 이제 나머지 뭐 안 붙인 것들 다 붙여주고요. 사다리를 직접 씻고 댕기네? 그렇죠. 저기 이제 안으로 이렇게 접힌다 그래요. 그렇죠.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접힌다 그래야 되나? 말린다 그래야 되나? 3단 접이식 우산처럼 딱 들어가는데 서출 좌석 전투기가 피격당해서 그럴 땐 조종사 보호를 위해서 캐노피가 폭파돼 나오면서 조종석 자체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계기판.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투명 부품에 마스킹을 떼줍니다. 요즘 꽤 많아요. 이것도 한 열 몇 개 되죠, 이게. 떼야 될 게. 맨 마지막에 떼어줍니다. 이 기분 너무 좋습니다, 이때. 저 부분은 통신 모듈이라고 하네요. 미군의 전략 위성과 레이저 직진성이 높은 암호 통신을 하는 그런 통신 모듈이라고 하더라고요.
F-35는 거의 전신이 날개부터 뭐 기존의 레이더 돔 이런 거 말고도 거의 전신이 다 센서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5세대 전투기죠. 이게 센서, 네트워크 작전 이런 거. 자, 이제 캐노피 붙이면 끝입니다. 이 캐노피는 요 다른 비행기와 달리 앞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안쪽 그 프레임을 붙여준 다음에 거기 끼워주면서 이 바로 끼워지진 않고요. 거기 옆에 또 있는 부분이 뭐 핀셋으로 좀 맞춰줘야 돼요. 드디어 완성입니다. 이런 걸 사자성어로 천신 망고 끝에. 자, 완성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